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김희섭님. 네. 자,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하고 애틋한 이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이름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이름, 아마 엄마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자, 오늘은 주부로서, 엄마로서, 또 교육학 박사로서 사회 전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신 작은 거인 한 분을 모셨다고요. 네, 자녀의 꿈과 자신의 꿈을 함께 응원해 나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멘토교육협회의 박나영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158cm에 47kg인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해낸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 박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맡아야 할 업무는 방대합니다. 힘이 또 많이 세야 되고요. 또 일을 할 때는 항상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밥을 제때 먹기도 힘듭니다. 때로는요, 밤을 새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요,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7일입니다.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요,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 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갖추어야 할 직무 능력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휴일에는요, 업무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휴가는 없고 이렇게 항상 방글방글 웃는 명랑한 기분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직책을 위해 정해진 급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요, 아무도 안 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억 명이고요. 또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이젠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엄마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도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정말 엄마는 대단해. 공감이 가는 글인데요. 제가 이 땅에 있는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엄마 박나영, 깊은 고민에 빠지다. 제가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운동선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고민에 빠졌냐고요? 태권도 선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마 태권도 선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태권도를 시킬 것인가? 공부를 시킬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냥 편안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어요. 태권도를 시킬 것인가? 공부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보면 유리구슬인데요. 저희 딸이 유리구슬 같은 아이였어요. 해맑게 웃는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의 모습인데요. 1학년 입학할 당시 저희 딸의 몸무게는 36kg, 145cm였습니다. 그렇게 여리여리한 아이가 태권도를 한다고 하니 엄마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 아이는 태권도 중에서도 품새를 할 것인가, 시범을 할 것인가, 겨루기를 할 것인가? 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딸아이의 결정은 놀랍게도 겨루기였습니다. 여러분, 겨루기가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네, TV에서 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스포츠 방송국이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방송으로 태권도를 많이 내보냈을 텐데요. 태권도는 전문 용어로, 고급 용어로 겨루기는 격투기의 일종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요, 공식적으로 아니면 정당하게 발로 차도 되고요, 때려도 되는 일종의 격투기인데 145cm,
36kg 그런 아이가 겨루기를 한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너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눈에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3년만 지켜봐 주세요. 저 3년만 운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제가 1시간씩 멀리 차를 타고 가더라도요. 또 6시에 일어나야 하더라도요. 엄마, 제가 운동을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운동선수는요,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할게요. 라는 얘기에 저희 부부는 아이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 저희 딸과 아들의 뒷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발에 깁스를 했죠. 저희 딸이 2년 동안 이런 깁스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 또한, 이 부상의 사건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사건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주무실 건가요? 아마도 나는 그냥 잠옷 입고 자지, 아니면 편안한 복장으로 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저희 딸은요, 도복을 입고 잤습니다. 언제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전지훈련장에서 도복을 입고 잠을 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20여일 동안 있던 전지훈련장에서 저희 딸은요, 새벽 훈련, 오전 훈련, 오후 훈련, 야간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이 되면 도복을 입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 딸아이가 2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그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성실하게 참석을 하다 보니 기량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마지막 날, 마지막 훈련에서 저희 딸은요, 점프를 하다가 발목인대 3개가 다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인 코치님은 깜짝 놀라 저희 딸을 업고 막 병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한간의 소문에서는 그 코치님이 좀 울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저희 딸이요, 이렇게 부상을 입고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운동 잘하니? 너 태권도 잘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요, 태권도 좋아합니다. 저 운동선수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 좀 재활 기간을 좀 더 길게 갖는 치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딸은요, 깁스를 하고 있을 때도, 재활 훈련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하는 훈련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나 아파, 나 좀 힘드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쉴래,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요. 꼭 훈련을 마친 이후에 재활 훈련을 가기도,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할 게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그렇게 잘 성장해서요, 잘 극복해서요, 태권도를 계속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도 했고요. 그곳에서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자기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방에서 이런 글이 보였어요. 이 글을 보고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딸에게 참 응원을 많이 해줬구나. 우리 딸 참 대견하네. 자존감이 높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딸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내가 좋다. 건망증이 있어서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선택을 잘못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푹 자고 원하는 것,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매일 아침 늦지 않게 등교하고 피곤해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는 참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친구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며 하루하루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매우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많이 썰렁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많이 덜렁거리는 허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무조건 좋다. 이런 글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딸을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 딸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딸을 성장시키던 저는요,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요 태권도로 대학도 가고요, 태권도로 꿈을 이룰 건데 그런데 엄마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요 머리를 망치로 쾅 하고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딸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 딸의 꿈을 위해 조력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너의 꿈을 잘 응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 꿈이 뭔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나는 무슨 꿈이 있을까? 이제 나의 꿈과 겨루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 딸이 태권도 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품새도 아니고 시범도 아닌 나는 내 꿈과 이제 겨루기를 한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요? 박 선생, 박 박사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딸을 딸, 따님, 미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박 선생, 박 박사 이렇게 부르니까 저는요 이렇게 박사를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 꿈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용기를 줘서 이런 마음까지도 먹게 되어서요 제 꿈을 응원해 주는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저 박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박사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사라 함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어떻게 취미를 고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고르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얼굴에 그늘이 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거나 그 박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응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를 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요. 엄마가 불러줬다고 하는 게 이유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 앞에 서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할 때 좀 더 전문가인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정당한 교육자가 돼야겠다. 교육학 박사를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애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박사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박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꿈이 뭐라고 이런 힘든 도전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요,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힘든 일들이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면요. 가장 크게 꼽는 거는 논문이긴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소통하는 것 열심히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제 나름 엄마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까지, 딸의 역할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엄마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요, 운동선수 엄마 해봤습니다. 저 운동선수 엄마 하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요? 여기에 많은 엄마들이 운동선수 하고 있는 엄마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많이 힘드시죠? 아이들이 그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많이 힘들고요. 또 운동선수다 보니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빨래를 저는 하루에 3번까지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해오던 과정 중에 가장 힘든 게 있었죠. 저 논문 썼거든요. 논문 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논문 쓰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떤 힘든 게 있었냐면 저는 통계로 논문을 썼는데요. 숫자를 보면 그 숫자를 데이터를 맞추고 또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숫자를 보면서 정말 토하는 기분이었어요. 거의 3차 심사를 앞두고는 화장실에 2번 정도 가서 토하고 오기도 했고요. 그 교정을 보면서 그 한글인데 그 한글이 눈을 뱅글뱅글 돌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논문을 유작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논문을 포기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요, 딸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든 부상을 입고 극복을 해서 자기 꿈을 계속 이뤄 나가는 모습을 보고요. 저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토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책상 앞에 가서 앉아 있었고요. 멍하게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던 날도 다시 그 정신 찾아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2021년도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또 사단법인 한국멘토교육협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2021년 1월에는 STN 스포츠 콘텐츠 위원회의 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다면 꿈은 3단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I have a dream. 두 번째, dream is come true. 세 번째, dream is happy drama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을 꾸어야 그 꿈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꿈이 시작이 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요, 꿈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엄마의 그 말로 인하여 박사를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꿈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의 소소한 재능이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을 가졌죠?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2021년 2월에 박사 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다. 그렇게 매번 자기 암시처럼 얘기를 하고요. 자기 암시만 했더니 내가 이거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실천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2021년 2월에 교육학 박사 받고 졸업한다 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꿈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꿈에 도전하시고 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그 꿈으로 인해서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진 멋진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부, 엄마에서 나 자신 인생과 겨루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 아내죠.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부 엄마, 나 자신과 겨루기를 통해서 또 알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조연, 주인공. 우리는요, 주연과 주인공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꿈의 조연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 자신의 꿈을 향한 나의 꿈에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그 엄마들이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58cm에 47kg인 엄마인 제가 해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차분하게, 침착하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주부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렇죠. 강연 내용에서 보면 아이가 참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스포츠,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우리 딸이 네. 재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태권도 재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재능을 좀 발견했을 때가 7살 때였습니다. 7살. 일찍 발견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딸이 7살 때 피겨를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아이의 끈기와 열정을 그때 한번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끈기가 어떻게? 네. 이제 딸이 네네. 인라인이나 뭐 이렇게 스케이트나 이런 걸 전혀 타보지도 않았지만 네. 빙상장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네네. 왜일까요? 걔 꿈은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거든요. 네. 김연아 선수처럼. 네, 김연아. 김연아가 그렇게 꽂혔었나 봐요. 네. 마음속에 별처럼 꽂혀서. 그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연아 책도 보고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스케이트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스케이트장에 갔는데요. 얘는 마음만 앞섰죠. 마음만 앞서서 네. 스케이트를 탔는데 서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처음 타던 그 스케이트가 원래 저희 딸이 아까 강의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리여리했잖아요. 유리구슬 같다고 유리구슬. 표현을 네. 하셨었는데. 7살이지만 그때도 한 5살 정도의 체구였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체구의 스케이트가 엄청 무거워요. 네, 빌려 타는 스케이트가 한 3-4kg 정도 이상은 나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타고 혼자서 그 큰 빙상장을 네.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총총총총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네, 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는데 무려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야. 아니 1시간 동안 끈기. 아이가 끈기네 그게. 네, 네.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1시간을 끙끙대면서 이렇게 난간을 잡고 네. 지나가는데 저희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네. 네.
저였으면 뛰쳐 들어가서 네. 애를 안고 막 울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다가 쉬다가 쉬다가 하면서요. 1시간을 돌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얘는 진짜 크면 끈기 있다. 뭐라도 하겠다. 아, 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공부라도 아니면 걔가 좋아하는 거가 그 어떤 마음속에 거라도? 네, 꽂히면 하겠다라는 그런 재능을 봤어요. 자 그러면 잠깐 거기서 그 연하키즈에서 네. 피겨 선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또 갑자기 네. 어떻게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 태권도라는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또 뭐죠? 아, 우리 딸의 네. 그 꿈의 변천사가 굉장히 길입니다. 변천사. 네, 네, 원래 그래요. 변천사입니다. 네. 변천사. 아이들이 뭐 하나 꽂히면 맞아요. 그랬었는데요. 그 태권도라는 꿈을 꾸기 전에 또 축구라는 꿈도 하나 꾸고 야구라는 꿈도 하나 꿨었습니다. 네,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걔는 역사학자도 되고 싶어 했고요. 수학학자도 되고 싶어 했었어요. 공부 쪽도 관심이 있는 거네요. 네, 네. 되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딸이 아 그런 거 너무 창피해라고 얘기를 하지 할 마, 수도 있겠지만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방송 나가서 하지 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대단한 것들을 봤어요. 네. 야구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수학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뭐 원주율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뭐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그걸 계산을 해가면서 혼자서 막 끙끙대면서 풀었던 일도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질문은 태권도 선수 그러니까 얘기였잖아요. 피겨를 또난 나갈 줄 알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네. 삼천포로 자주. 아, 괜찮. 우리 덕분에 삼천포 같이 갔다 네, 오고 네, 막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도. 네. 네. 그 태권도 네. 도장을 다녔어요. 아. 네, 이제 뭐 운동은 하나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날 둘이 같이 이제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네. 그때 딸은 3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어느 날 6학년 때쯤 돼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사범한테? 사범님이나 관장님한테는 네. 네, 그냥 매번 얼굴을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네, 네, 네.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님이 아, 이제 네. 그 도장을 방문했어요. 아, 네. 그랬을 때 너 이거 참 운동선수 하면 잘하겠다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 운동 정말 잘하나? 그 한마디에.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소소한 그런 그렇죠. 말 한마디에도 네. 이렇게 칭찬 꿈이 한마디에. 생기는 거- 네, 네, 맞아요. 생기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아이가 그 피겨장에서 한 네. 바퀴를 돌 때 네. 밖에서 아까 데리고 나왔을 네, 네, 것 네.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박수를 쳐줬던 것 같아요. 다르네요, 좀. 네. 아닙니다. 네. 네.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막 함께 그 1시간을 같이 돌아가면서 동생도 이렇게 안아서 보여주고 동생도 응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아마 아이가 운동선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계기가 됐다.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근데 아이가 지금까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천사를 다 들어보면 물론 공부도 있지만 다 운동 쪽에 그래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가족 중에나 부모님께서 박사님께서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이런 끼나 이게 있었었나요? 뵙기에는 운동 쪽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집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이건 또 가족의 얘기라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말아야 되는지 정말 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편집을 잘 해드릴 테니까 네, 네. 오늘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애 아빠는 네.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애 아. 아빠도 운동을 항상 보면 뭐 테니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네. 뭐 요가 지금은 요가를 하고 있지만 아빠가 요가를? 네, 네. 이것도 특이하네요. 네. 네. 그 수영을 할 때 수영을 포기했어요. 어. 물에 안 떠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그리고 뭐 테니스도 열심히 했는데 실력도 안 늘고요. 음. 지금 골프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합니다. 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요가도 한 6년을 꾸준히 6년이면 오래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박사를 시작할 때 같이? 네, 같이 했었고 네, 저희 딸도
운동선수를 시작할 때 다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아까 박사님 강연 중에 그 본인의 꿈을 또 얘기하셨잖아요. 딸의 꿈을 조연하는 역할로 한 50%, 네.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한 50%. 전 조연과 주인공을 같이 한다는 말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자, 이제 딸의 후원자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그 얘기도 또 듣겠지만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때 왜 박사를 도전했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네. 박 선생, 박 박사 하고 불렀던 게 계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러면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문 박사, 문 검사 이러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그런 호칭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엄마도 네. 어디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셨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네.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 어디서 좋은 강연을 듣고 네, 가면 네, 네. 집에 가서 한 번씩 실천해 보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해보죠. 네, 한 번쯤 네. 이제 오늘 듣고 왔으니까 한 번쯤 해보면 우리 또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 우리 엄마 오늘 가서 교육 듣고 왔다. 누가 강의 들었네. 우리 오늘 엄마. 강의 들었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하니까. 3일 가겠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음, 만약에 그 마음 속에 문 박사라는 얘기가 꽂히잖아요. 네. 그 은연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씨앗이 뿌려졌나 네, 보다. 네, 씨앗이 네.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도전하게 되셨다. 네, 네. 그리고 이루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태권도를 아이를 시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저도 잘 모르는 아, 입장이긴 그러세요? 한데요. 아이가 태권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겨루기? 그렇죠. 네. 네, 이거는 틈새도 아니고. 격투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아이가 나 겨루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엄마의 마음,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좀 놀라셨을 것 네. 같은데. 저는 너무 싫었죠. 그러니까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그냥 공부를 하지 왜 운동? 그러면 저는 그렇게도 제안을 했어요. 너 네. 정말 운동하고 싶어? 운동하고 싶으면 그냥 기록 경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혼자 자기와의 싸움이나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네. 양궁 이런 거 너무 아, 좋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수영 뭐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네.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가서 맞고 오는 운동을 선택했는지 너무 말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맞고 온 적도 있지 않나요? 부상이랄까? 맞고 온 적. 네. 있습니다. 제가 네네. 시합장에 가면 그 네.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아, 네. 다음 경기 이제 분석도 해야 되고 해서 동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제 소리가 절반 이상 있어요. 아, 비명 소리? 네. 어이구. 엄마의 그 한 번 이렇게 격투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때려도 되고, 어. 네, 막 쳐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그렇죠. 네, 합법적이죠.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탁 맞으, 머리 같은데 한 번 맞으면 아이가 이렇게 띵글띵글 팡, 네, 떨어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막 엉덩방아 찍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비명 소리를 뭐 비슷한 그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는 못 지르고, 네,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신음소리 같은 게 들어갔겠다. 네. 아. 이런 소리. 네. 그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이 네, 아마 맞아요. 아이가 봤을 때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그만큼 힘겹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시합에 나갔는데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엄마보다는 아마 본인이 더 힘들고 실망하지 속상하죠.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엄마로서 그럴 때 아이를 어떻게 다독여 주셨는지가 궁금해요. 위로 네. 다독이는 거. 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너의 인생에서 3년, 너 인생에서 6년 그렇게 길지가 않아. 네가 태권도 선수를 해서 끝까지 태권도 선수,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네가 이렇게 자꾸 중간에 실적이 안 나와서 마음 아프고 하더라도 네가 또 다른 그 이외의 꿈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그 스포츠로 통해서 아니면 태권도를 통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라고 계속 응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또 사실은 따님의 전공이 조경 쪽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돌발 질문을 하나 좀 네. 드리겠는데 조경학과랑 네. 태권도랑 뭔가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잘 되라고 물을 주는 것도 네, 있을 네, 수 있고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인생의 그림을 볼 수 네.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조경학과를 또 추천했을까요? 네. 저는 그 학교가 네네. 아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학교였었고 그 네.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과가 있었어요. 뭐 음. 조경학과도 있고 뭐 애견과도 있고 네. 뭐 식품영양학과도 네. 있고 뭐 전자공학과도 있는데 음. 아이에게 선택지를 줬어요. 음. 너 어떤 과를 가면 좋겠니? 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엄마 나 그 마카롱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나 식품영양학과 갈까? 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 그것도 괜찮다. 음. 그런데 너 하루 종일 4시간씩 서서 음식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칼에. 근데 단칼에 나 그건 싫어. 어. 그러면 음. 차라리 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4시간 동안 서 있을래? 음. 아니면 땅을 팔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하세요. 좀 다르세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아.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나 4시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땅을 팔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끈기 하나는 또 알아요. 네. 그 조경학과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조경 여러 가지 가꾸는 일이잖아요. 보살펴줘야 네. 그리고 또 설계도를 그려서 나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전체에 있는 것, 그림을 그리는 면에서 네. 아마 제가 조경학과를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었는데 그 딸이 또 수렴을 네, 해줬네. 네. 네. 엄마의 또 희생을 하니까 그렇죠. 하나 주고 하나 네. 받고 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아이의 이름이 수민이죠, 네, 수민. 네. 그죠? 네, 우리 수민이 친구가 음. 태권도 운동으로 인해서 학교를 선택하긴 했지만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오, 예. 네. 어깨가 아주 쭉 올라가시네요. 네. 제가 네, 어깨가 갑자기 네. 쓱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 성실한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운동선수지만 공부는 꼭 해야 야, 된다라는 이거 새겨들어야 생각이었습니다. 된다. 예. 네. 그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이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부상을 입으면 네.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에 되게 많이 빠지는데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운동선수, 특히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에게도 학습권이라는 것을 보장시켜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운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이제 학교의 정책이나 교육부의 정책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공부를 하자. 음. 공부를 꼭 하지 않더라도 저는 책은 꼭 읽자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 성적도 수업 시간에 자지 마라 네. 라는 거예요. 괜찮아, 공부는 안 해도 괜찮지만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돼 라는 얘기 때문에 네, 학교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따님 얘기도 좀 궁금하고 듣고 있지만 자꾸 박사님 때 그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저희 어머님 시대만 해도 조연자가 전부였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 잘 되는 것만 오로지 바라보고 이런 세대에서 요즘은 자녀들도 본인의 후원도 해주는 걸 원하지만 자신의 부모가 주인공으로 빛나는 것도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트렌드가. 네, 그런 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때 포인트가 나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자리 잡고 태권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해. 그리고 열심히 할 거야. 자신 있어. 근데 엄마 꿈은 뭐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박사 학위를 도전하셨다 그랬는데 네. 쉽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럼 네. 내가 왜 박사 학위를 하려고 했나? 이거 당장 때려쳐야 되겠다. 막 그렇게 후회되신 적은 없으세요? 왜요? 있지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엄마 전 주고. 엄마잖아요. 엄마로서 해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네, 저는 이제 교육의 일도 조금씩 하고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나서기 위해서 박사를 했던 것도 아.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네. 네,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냥 공부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건 정말 애아빠 말대로 취미가 아니었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루신 게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제목에서도 158cm에 47kg
난 그런 제목을 과감하게 내놓는 것조차도 아 이번 작은 거인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은 정말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하시지만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안에 그 담긴 그 뜻과 꿈은 엄청 커 보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네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차분히 말씀을 하지만 내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듣고 속상하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 보통 아이들 표현을 하면 등짝을 이렇게 예. 한데 때려주고 친다. 싶은 적, 네,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저도 엄마잖아요. 네네. 보통의 엄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아이들한테는 되는데 왜 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막 우욱하고 올라오는 게 너무 그래요? 많았었어요. 네. 네, 우욱하고 올라왔지만 인간이시네요. 네, 그럼요. 네. 그랬지만 이렇게 손으로 등짝을 때린 적은 없고요. 그래도 아이가 아이랑 좀 말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았어요. 말로, 네. 대화로. 그 말로 싸울 때 어떻게 저 푸시는 요즘- 건 어떻게 푸셔요? 푸실 때는 싸움은 그렇게 아니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사실 뭐 제 얘기를 드려서 그런데 좀 자주 싸워요 어떻게 보면 네. 딸아이 말로는 나는 사춘기고 엄마는 갱년기라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네. 그게 토닥토닥 싸우는 걸 많이 보는데 화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못 봤는데 어느 날은 또 둘이 잘 보내요 지내요. 네. 그럼 어떻게 푸셨어요? 따님과 싸웠을 때? 저는 저희 딸이 되게 정의로운 딸이에요. 네. 그래서 잘잘못을 꼭 가리더라고요. 이거는 제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잘했던 건지 잘못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면 왜 야단을 맞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라는 것들을 말로 조곤조곤 얘기를 해줬었어요. 어릴 대화로. 때부터.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그 커서도 조곤조곤 엄마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어머님의 네. 그 딸이네요. 네, 그래서 네. 딸이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면서 이번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먼저 사과해. 네. 아니면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고 이렇게 네. 문자로 엄마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던 날은 이거는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먼저 사과해. 네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죠. 모녀 사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쿨하네, 부럽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수민이 엄마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러네. 박 박사님으로 불리고 이제는 싶으신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아. 선택하셔야 되나? 근데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딸이기 때문에 저는 수민이 엄마로 불리고는 싶어요. 네. 하지만 우리 집 가훈이 네. 예전에 위풍당당에서 아. 네. 이제 각자 도생 각자 살자? 각자 살 길을 네. 열어가자? 네, 각자 도생이 아, 이제 첨가가 네. 됐습니다. 아, 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위험 있고 당당하게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네. 그 아이의 꿈도 존중해주고 엄마의 위치도 당당하게 세워가면서 서로 자기의 꿈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네. 각자 만나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박 박사. 박 박사님으로. 네. 아주 그냥 프라이드가 강하시네. 아니 그러면 아까 이제 본인의 꿈을 위해서 도전을 선택하셨잖아요. 과감하게. 또 조연도 지금도 조연 역할을 하시는 건 맞고 네, 따님을 네. 위해서 이제 본인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아니 박사 그 어렵다는 박사 도전도 하셨고 또 한국 멘토 교육협회의 사무총장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듣긴 했는데 또 하셨고 또 STN 제작 콘텐츠 위원도 하시고 그러면 또 남은 꿈이 있으실까요? 지금 도전해야 되겠다 싶은 꿈. 네, 꿈은 있습니다. 아, 제가 네. 계속 음. 그 하루하루 살아갈 네네. 때마다 아까도 강의 때 얘기했던 네네. 것처럼 새로운 꿈이 있는데 네. 교육에서 네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큰 교육원을 만들고 싶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라 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짜잔 하고 보여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물감을 네. 사드릴 테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요. 네. 교육부 장관을 꿈을 설정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제가 또
그 아픈 네 어디가 아프셔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네네. 그럼 오늘은 수민이의 엄마로서 또 수민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또 박사님의 꿈도 함께 응원하는 무대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수민이가 앞으로는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또 엄마의 바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네,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 아이가 네. 자기 꿈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의 또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잘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스포츠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게 그곳에 길이 있다는데 저는 이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땅에 운동선수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얘를 운동선수로 계속 키울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시킬 것이냐 무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직접 그걸 경험하셨고 지금도 겪고 계신 입장에서 운동선수를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서 네. 뭔가 지혜를 한마디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풀 때가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올 때는 한없이 크게 받아주시고요. 엄마도 자기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아이도 엄마에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부리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엄마도 엄마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의 운동선수 엄마들에게 네네. 아이에게만 너무 몰입하지 말아라. 올인하지 마라. 네, 올인하지 말아라. 네, 엄마의 꿈을 찾아서 한번 길을 떠나봐라. 각자 도생. 네, 각자 각자 아, 도생입니다. 그게 네. 오늘의 메시지네요. 우리 네. 박나영 박사님이 전하시는. 네. 네. 각자 도생. 네. 저희 집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주부로서 또 일하는 또 강사의 역할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박사님이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사실은 아까 드리지 미처 못했는데 이렇게 차분차분하시고 얌전해 보이시지만 봉사의 화신이라고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뭐 2대 5대 무수리 중에 한 분이라는 말씀도 전설같이 들었는데 그럼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딸도 잘 케어하시고 본인의 꿈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이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때 드렸던 이 세상에서 네. 딱 하나 위대하고도 자상하고도 애틋한 이름 하나 고르라면 엄마라는 이름인데 그 엄마라는 이름에 오늘 정말 딱 어울리는 분을 모셨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